차트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진율 역시도 40%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순이익률은 20% 중후반을 기록해 준다는 점.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 한 주간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했던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선별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포착된 업종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추려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검색식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상위 종목들은 포착한 거를 일단 스킵했었어요. 왜냐면 검색식 포착돼 있는 종목이 포착돼 있다가 이게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무료로 설정하는 방법을 다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마크미너비디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검색식이고요. 몇 개 정도 이제 바꾸거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이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는데, 거기 이제 뭐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도 없고요. 뭐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넘겨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고, 뭐 돈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도 잡아드리고 있고 시황도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검색식도 여기 오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업로드가 6시에 아마 될 건데, 오늘 7시 그리고 내일 7시 정확히 이제 날짜로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12월 31일 말일이죠. 7시, 그리고 1월 1일 새해 신정 저녁 7시, 이렇게 이제 이틀간 특강을 진행하니까요.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 참여하실 분들은 온라인 특강 진행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검색식 받아갈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검색식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섹터가 많이 포착되고 있고 지금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교집합을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투자 지표들이 중복적으로 이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섹터나 종목은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가거나 앞으로도 계속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 확률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할 만한 지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교집합을 찾아내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이나 섹터, 뭐 기관을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거는 좀 투자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국을 이끌어가는 수급 주체는 기관이랑 외국인인데, 뭐 기관을 좀 더 중요시하는 투자자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외국인을 좀 더 중요하게 볼 뿐이에요. 뭐 기관이 더 안 좋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한국의 지수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기관 수급을 좀 더 추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성향 차이기도 하고, 저도 과거에는 기관 수급을 더 추종해서 매매에 참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단기에 뭐가 더 좋다, 장기에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이에요. 이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스윙에서 중기 전략으로 보는, 그러니까 흐름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추정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위랑 그 다음에 이제 검색식 포착된 종목이랑 많이 포착된 업종, 이유는
검색식 제가 만든 게 이제 추세가 하방이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포착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지고 있는 종목은 이게 어디까지 깨질지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회복되거나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요. 말 그대로 타점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부분을 보는데, 재무적인 부분은 제가 외형 확장과 질적 확장, 뭐 다시 말해서 외형 성장,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질적 성장은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유지는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은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비율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기업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조만간 고점을 찍고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외형 확장에만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보면서도 나아가고 있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그런 이제 저가 물량 공세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건강한 패러다임을 해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저가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는 제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그것만이 주는 또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단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진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 OPM이라고도 부르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이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마진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성장 업종이나 혁신 업종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익 구조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양자 컴퓨터도 제가 이제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제가 빗대어서,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핀이라는 거를 좀 예로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율주행, 과거의 전기차를 예로 들기도 했어요. 과거의 전기차나 자율주행 테마 있었어요. 5년 전에 뭐 한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근데 그때마다 자율주행은 그냥 테마로 올랐다 무너지고 올랐다 무너지고의 반복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투자를 제대로 진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럼 그때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진짜 자율주행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냐? 그거를 통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뭔가 결실을 맺을 만큼의 뭔가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 뒤엔 기업이 있고,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건데, 그걸 통해서 기대감만 있지 뭔가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도 요즘 아이온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구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구글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긴 사실 어렵죠. 그게 이제 주력 산업으로 구글을 이끌어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놓고 가전제품 파는 회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쪽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특정 기업을. 우리가 현대라는 그룹을 바라봤을 때 얘는 자동차 파는 회사야 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무장대 산업, 철강이나 건설기계도 하고 있고 조선도 정말 유명한 기업인데 얘는 자동차 파는 회사야 라고 해버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을 양자 컴퓨터 관련주야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저는 아이온큐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가져와서 논다라고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얘를 진짜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나? 이거에 있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은 저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기를 권고했습니다. 오히려 보톡스나 톡신, 필러 시장에 투자하기를 권고해드렸어요. 비만 치료제를 좋게 본다면. 이유가 뭐였냐면, 현실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한국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없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품질 검사를 한다든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느냐? 물론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건 진짜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핵심적인 제품이 있고 그 부차적인 거에다가 투자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그 투자가 좀 질이 낮은 투자입니다. 이걸 좀 뭐라고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데 사실 난이도가 높다고 표현을 할게요. 리스크가 좀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성숙화 단계에 있고 하드 난이도의 매매를 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비만 치료제는 경쟁할 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한미약품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장 좀 근접해 있는 뭔가 좀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게 보이는 게 있기는 한데 뭐 나머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페트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단 제대로 그 경쟁할 만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톡신이나 필러는 살을 단기간에 확 빼버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살이 처지기 때문에 톡신 시장이나 필러 시장이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필러나 톡신 시장은 한국의 기업들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이런 리프팅 시장의 종목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엄청나게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제품 자체로. 그러니까 차라리 비만 치료제 테마를 보기보다 필러 시장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걔는 돈을 벌고 걔네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경쟁할 기업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부수적인 종목들인 거예요. 테마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력이 후졌다. 그거는 안 될 기술이다.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래핀도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고 좋은 거였습니다. 자율주행도 그때 당시 놀라운 거였고요.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기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이익이 가시화 단계로 들어서는 기업은 당연히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테마에 접근한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를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차라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경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중후장대 산업으로도 사실 우리가 워낙에 고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술력이나 토대가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조선업이 아직도 한국의 기술력을 알아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다시 부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이 아직 그 탄탄한 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룩한 전설 같은 기록이잖아요. 중후장대 산업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성과는 딱 저희 부모님 세대 지금 60대 분들 혹은 뭐 70대 분들이 이룩한 전설 같은 기록들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반도체가 있었고 그 미래에 우리 세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 성장 자체가 나라 성장이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통 없어요. 한두 세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게 오기 때문에 중후장대 산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전설을 기록했던 그 업력이 있었던 전설 같은 인물들이 현역에서 다 물러나고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끄트머리라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대단한 점이에요. 워낙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중후장대 산업에서 업계에서 있었던 전설 같은 인물들이 그나마 끄트머리라도 남아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중후장대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아갈 만한 방향성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쟁력 있는 업종들을 봐야 되고 양자 컴퓨터나 이쪽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중후장대 쪽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게 또 제조업단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차라리 로봇을 보는 게 저는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당장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픽이 됐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거는 괜히 그런 메이저 수급 주체가 그렇게 먼저 픽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게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가장 먼저 로봇주 중에서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기업이나 업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수급 주체 역시 정말 중요하다. 그 사람들 저조차도 이제 백날 이제 24시간 분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 명의 유수한 인력들이 그렇게 연구 개발한 거다. 일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배웠다 하는 사람들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과자인데 그게 맛없을 수가 있겠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관 외인 수급에서 이렇게 선택받고 있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떠올랐어요. 이거는 부정할 건 부정해야 되는데 그 뭐 나중에 가서 좀 천천히 오른다 이것까진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나은 대안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주 중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넘어가 보자면 그럼 그런 업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같이 볼 건데요. 일단 SK바이오팜입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미국 수출에 성공하고 있고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혁신 업종, 뭐 혁신 주식이다 했을 때 이익이 가시화돼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내년 내후년 컨센서스라도 이익이 그래도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그 실적을 컨센서스가 나온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에스코프리가 미국 진출해서 잘 나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내년 내후년에 훨씬 더 큰 성장을 기록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제가 SK바이오팜 개별 분석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과정 안에서 마진율이 30%대를 기록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가 마진율 성장세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가 포텐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검색시계도 포착됐다.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빛을 볼 뿐이라는 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고 뭐 10년, 15년 이상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는데 LNG 추진선이라는 이 키워드, 이 산업을 토대로 해서 한국이 다시 패권을 잡게 됐다. 지금 저가조선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도 중국이 꽉 잡고 가고 있어요. 막 침투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니까 업황이 또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하는 거는 점유율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술력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그 기술력을 토대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기술력 다 뺏기고 진짜 지금 중국이랑 이제 확 연을 끊으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기술력 뺏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해도. 이건 미국이랑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근데 그냥 기술력 다 털려버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민감한 게 그거잖아요. 기술 다 털어간다고 중국이.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의 기술 다 털렸어요, 예전에. 엄청 털렸어요.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또 뭐 기술이 털린다고 가정하면 어디에 털리는 게 차라리 낫겠냐. 진짜 뭐 이거는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죠. 안 털리는 게 좋은데 중국에 털리는 게 낫겠냐 미국에 털리는 게 낫겠냐 보면 차라리 미국은요 사드 보복이니 저런 짓거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중국을 미워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죄송한데 최소한 미국은 그래 니네 기술력 갖다가 우리가 발전했다. 한국 조선 기술 많이 빼먹었다. 고맙다. 전폭적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응? 무슨 사드 보복하면서 그냥 산업 다 장악해가지고 괴멸시키는 저런 뒤통수 치는 짓거리가 미국이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은 이미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그렇게 뒤통수 쳐서 빨리 패권국을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상도덕 없이 행동하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1등을 장악하고 싶으니까. 다 뺏어버리고 싶으니까. 근데 미국은 1등이니까 니네가 미국이 1등을 지키는 거에만 일조하면 뒤통수 안 치고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기술력 안 뺏기는 게 더 좋겠지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도 한쪽에 붙어서 기술력 좀 내줘가면서 상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안 그러는 게 더 좋겠지만 차라리 미국 쪽에 붙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저는 세상은 정의로 돌아가지 않고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봐요. 물론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해야 하지만 세상이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라는 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패권의 흐름, 힘의 흐름은 결국 아직까지도 미국이 쥐고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미국과의 협력 관계 그리고 미국이 그럼 밀어줄 거라는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얘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살짝만 섞자면 정치적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과의 협력이 훨씬 더 저는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선,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역시 검색식에 포착돼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마리서치 역시 27년도, 26년도까지 성장 가도를 달릴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진율 역시 괴물 같은 성장을 기록했죠. 그래서 신고가 쓰고 있고요. 이미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휴젤은 좀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톡신 시장 성장에 비해서 휴젤은 아직 좀 덜 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게임주 중에서 W게임즈가 여전히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진율 역시도 이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힘 아니겠습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의 힘 마진율이 40%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순이익률은 20% 중후반을 기록해 준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게임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과 W게임즈만 보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젤 뭐 말씀드렸고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뭐 인하전공인데 인하전공이나 한라 IMS도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큰돈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섹터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도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펩트론은 이게 지금 이익 구조가 저는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질 않아요. 적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이게 뭔가 그 기술력만 믿고 투자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게 맞나. 물론 제가 이제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도 물론 그 내재적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33억 매출을 내면서 올해 이제 11억? 정도 4분기까지 하면은 뭐 한 2, 30억 정도 내는 매출액을 내고 있는 기업이 2조가 넘어가는 평가를 받는 게 맞나? 저는 좀 거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HI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 오히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BH 같은 기업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이 기조 자체는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진율 자체도 유지해주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흐름 자체를 이어가는 걸 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하나엔진 역시 신고가 쓰고 있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고속 성장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마진율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 엔진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STX 엔진이나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 엔진도 검색식에 포착됐는데 모두 주가 분위기 좋죠. 특히 엔진은 하나엔진이랑 HD 현대마린 엔진을 가장 먼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보디자인 역시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요. 주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저는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못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군함이나 조선 키워드로 협력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는 탄력적으로 더 갈 거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익 캐파나 구조 자체도 상당히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마진율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내년과 내후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나 신세계건설. 서희건설은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전고점 뚫었습니다 지금. 예.
서희건설은 실제로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익 구조가 너무 괜찮고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익 내고 있는 것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봤을 때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돼서 건설 업황이 안 좋은 것 빼고 개별 서희건설을 놓고 봐서는 좀 억가당하고 있다. 너무 억지로 까임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 업황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다 이해하는데 서희건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황이어도 대박나는 맛집은 있다는데 건설 업황이 아무리 불황이어도 서희건설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만약에 업황까지 뒷받침이 되면은 굉장히 폭발력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커가지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큰돈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자 해봄직은하다. 적당한 선에서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마찬가지로 조선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느끼시겠지만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태광도 그렇고 모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여기에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 혹은 최소한 유지해주는 기업 그리고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거나 혹은 고점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선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설이나 기자재 쪽 많이 보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게 되면서 저는 또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도 저는 올라갈 만한 부분이 좀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과 성광밴드 모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꽉 잡고 있는 섹터는 조선이고 그 기자재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자체는. 그래서 조선주가 원래는 그 이전엔 제약바이오가 주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왔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뭐 AI 이런 거 잠깐 테마성으로 툭툭 불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간 쪽이 어디냐면 한국 주식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이 여전히 중심을 자리 잡고 있고 제약바이오로 지금 흐름이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 그런 과정 안에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나 지금 삼성중공업도 다 포착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거의 조선주 어지간한 괜찮은 종목은 다 검색식에 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도 지금 떠 있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얘도 지금 미국 수출에서 대박 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어서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는 5, 6만 원일 때 이때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 지금 9만 원이니까 뭐 한 30-40%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좀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올라갈 만한 여지가 더 남아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투자하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쪽을 또 강조를 드렸는데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가 이제 다시 이번에 부상할 때 뭐가 좀 핫키워드냐 녹십자가 저는 지금 조선이 주류로 자리 잡기 전에 제약바이오가 자리 잡았을 때는 녹십자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조선으로 한번 수급 갔다가 다시 제약바이오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지금 흐름에서는 녹십자가 굉장히 저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SK바이오팜도 좋은데 녹십자를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은 여전히 대장주의 면모를 앞으로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의 판도 어떻게 보면은 깨부시지 못하고 있던 벽의 한 단계 그 너머의 벽을 허물어준 기업들이에요. 뭐 신약에 있어서도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렉나자를 통해서 유한양행이 이제 한 단계 개척을 해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의 포문 CDMO 포문을 열어줬고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포문을 열어주고 막 이제 신약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포문을 열어주고 이랬듯이 이번에 플랫폼 기업으로서 알테오젠이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옛날처럼 테마고 허구고 허상에
쫓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입증받은 걸로써 경쟁력으로 돌파해낸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계속 알테오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앞으로 알테오젠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16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산업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벽을 허물고 개척을 해냈다라는 기업은 거기서 오는 일단 이익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꾀한 거기 때문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약바이오 한국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삼바, 셀트, 뭐 한미약품 진짜 우리나라에선 혁신이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세계적으로 엄청 파급력이 있는 정도였나라고 하면 그것도 살짝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근데 기업 측면에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제품 자체가 워낙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이 오히려 전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씬에서 한미약품보다도 조금 더 위에 단에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한양행이. 예. 한미약품은 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선배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겨준 것도 맞는데 지금에 와서 경쟁을 한다라고 놓고 보면 현역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노쇠한 노장 느낌? 근데 삼바나 셀트는 특히 삼바는 현역이라는 거예요. 벽을 뚫어줬고 대단한데 여전히 강력한 현역이다. 탑 티어에 올려놓을 만한 현역이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속된 말로 요즘 이제 그 게임 씬이나 막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농구의 르브론 막 이런 사람들을 예시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이클 조던 같은 느낌이다. 르브론이나 그런 다음 세대에서 눈여겨 보여지고 있고 떠오르는 스타로 탑급으로 평가받는 게 유한양이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또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처셀도 검색식에 포착됐는데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도 지금 이익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네이처셀 물론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거 맞는데 리스크가 기대할 만한 수익률에 비해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이처셀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기는 하는데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봅니다. 너무 크다고 보는 입장이라 사실 좀 저울질하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저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접근을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네이처셀이 실제로 수급에서도 그렇고 외인 수급에서도 그렇고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또 이슈에서도 막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가지고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부상하고 있고 특정 몇 개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검색식에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장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다. 중후장대 쪽에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류 업종과 다음 주류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의 업종의 대장주를 찍어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가 못 가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엄청 잘 가고 있을 때 제약바이오 조선 주축으로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선 뭐하러 사나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에 와보니까 어때요? 구독자 여러분들. 조선이 효자 노릇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빠졌죠? 또 좀 지나보세요. 지금은 조선이 효자지만 누가 효자 노릇할까요? 제약바이오가 또 효자 노릇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렇게 계속 돈은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가 뭐가 되게 좋아 보였지만 그때 당시에 녹십자는 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랭크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녹십자가 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엄청 최상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아니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고 눈여겨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별 기업 분석 영상도 따로 만들 정도로, 제가 개별 기업 분석 영상을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의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좀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이 1순위였죠.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삼바 SK바이오팜이 1순위다. 혹은 뭐 셀트리온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녹십자가 후순위 종목들 중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다. 좀 거의 SK바이오팜이랑 비슷한 급으로 봐도 괜찮을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바짝 추격할 정도의 우선순위에 넣어줄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지금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포착된 종목이 녹십자랑 SK바이오팜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중에서는 휴젤이나 파마리서치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제약바이오 쪽이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의료뷰티 쪽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좀 분류를 따로 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나 휴젤은, 뭐 파마리서치는 이미 제가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 설명드릴 때도 파마리서치, 휴젤 이 두 종목은 워낙에 강조를 드렸고 탑픽으로 소개해드렸고, 파마리서치는 그리고 나서 올랐고 휴젤은 뜨뜨미지근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마리서치는 이제 뭐 가진 자들이 잘 수익을 내면 될 것 같고, 휴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선은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들어가도 좋을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도 우선순위에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녹십자 웰빙이나 동아ST 이런 종목들은 좀 곁들이는 종목이죠. 사실 뭐 크게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인데 소액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 종목. 안 들어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20만 원 내지 25만 원까지 빠진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무너진다 하면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 사볼 만한데, 아예 안 사고 그냥 그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도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라서 소액 정도는 넣어봐도 좋다고 봅니다. 리가캠이랑 알테오젠 이 두 개는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고,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에서만 국한하자면 녹십자와 SK바이오팜 이렇게, 그리고 의료비티의 휴젤과 파마리서치, 그리고 조선이 꽉 잡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여러분들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줄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